잘 생각해보면 늘 나만 연락해왔던 사이가 있지 않나요? 어디인지 지금 뭐 하는지 묻는 쪽은 항상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한 번쯤 연락하겠지 싶어서 기다려도 봤지만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전화하면 항상 자기도 전화하려고 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죠. 물론 상대방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러는 것은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알아볼 지혜는 연락하지 않는 지인을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제가 드리는 지혜를 통해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인간관계에 낭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하는 게 딱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원래 자기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법입니다. 필요하면 찾고 필요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도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꼭 금전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조금의 물질적이나 정서적인 이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찾고 만나게 됩니다. 하다못해 일상의 무료함을 풀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냉혹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즘 세상은 부모 자식 간에도 목적이 있어야 만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절대로 찾지 않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일부러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약속을 파토내고도 다시 약속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지인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서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자신이 필요한 순간 말고는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락이 없는 것은 무관심의 표현입니다. 친구나 연인 심지어 가족이라도 꾸준한 연락 없이는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물을 주지 않은 화분의 흙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건조해지고 갈라지기 마련입니다. 햇빛을 보지 못한 나무처럼 서로의 소식을 모르는 관계는 점점 푸석푸석해집니다. 예를 들어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번호가 바뀌었거나 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오지 않는 경우는 상대방이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빛처럼 서로에게 빛을 비추지 않는 관계는 점점 어두워지고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계속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유는 본인만 스트레스 받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양쪽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면서 노력을 나 혼자 하는 관계는 점점 지쳐가게 됩니다. 만일 항상 내가 찾고 나만 약속을 잡고 내가 묻고 그렇게 매번 나오는 관계를 굳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만나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락이 안 오면 만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는 연락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맨날 나만 먼저 연락하고 혼자 노력한다고 생각하면 억울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내가 상대에게 노력해야만 이어가는 관계라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게 만듭니다. 조금이라도 바람이 분다면 사라질 그런 관계죠.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인생은 모두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결국 우리 자신의 행복은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나에게 좋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기도 하죠.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대접해줬는데 하면서 말이죠. 이렇게 매일 스트레스 받아가며 그 사람을 원망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연락이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시간조차 시간 낭비가 됩니다. 앞으로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오지 않는 이들에게까지 일일이 신경 쓰며 만남을 지속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런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매번 작은 인연에 속상해할 시간에 나 자신에게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가며 소중한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면 쉽게 친해집니다. 굳이 나에게 연락하지도 않는 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이어가려고 애쓰지 말고 동네 문화센터나 모임 활동에 참여해서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세요. 그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입장을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 입장 위주로만 생각하니까 당연히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고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며 상대방은 무관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우리 관계를 위해 평상시에 별로 연락하고 싶지 않을 때에도 열심히 연락하는데 이 친구는 왜 연락 한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대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기꺼이 해줄 수 있는 선까지만 해주고 딱 그만큼만 상대에게 노력하는 겁니다.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에서만 관계를 유지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그럼에도 스트레스 받는다면 상대와 연락을 끊고 서서히 멀어지세요. 타인 때문에 자신까지 잃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보다 소중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싫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 들수록 혼자가 편해지도록 성격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별로 연연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인이 먼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더라도 바쁜 일이 있다거나 그럴 만한 무슨 사정이 있나 보다 생각하며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중병으로 많이 아프고 큰 수술로 고생하는 것을 지인들이 알았는데도 전화 한 통 없다면 그때는 당연히 서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살아가느라 다들 바쁜가 보구나 싶어 자신도 그냥 혼자 자기 할 일을 하며 생활합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먼저 연락을 하든 말든 이것을 신경 쓰기보다 내 오늘 하루하루를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사이라고 해도 나이가 들면 가치관이나 생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취미든 뭐든 공통 관심사가 비슷해야 만나도 할 얘기가 생기고 만나면 지루하지 않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된 친구도 이렇게 공통 관심사가 없으면 굳이 만나기보다는 혼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고 느낄 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들도 다 귀찮아지고 어디 얽매이는 게 싫어지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보다는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친구의 역할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냥 먼저 연락이 안 오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자기 인생 잘 즐긴다고 생각하는 것도 내 인생에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마음 편히 생각하고 나도 내 인생을 혼자서도 잘 즐기며 가는 인연을 굳이 잡지 말고 무심하게 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인생을 잘 보내지 못한다면 연락에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 연락이 안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초조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휘둘리는 삶은 옳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 삶에 집중하고 열심히 살다 보면 알아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끊어질 사람들은 끊어지고 단단해질 사람들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마음을 쓰지 마세요. 떠날 인연에 신경 쓰고 살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그걸 했다면 지금 내 삶은 달라졌을까? 살면서 한 번은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후회가 잦아지고 지금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고민이 깊어집니다. 왜 그때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지금 아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아쉬워합니다. 대다수의 직장인은 은퇴 후 삶을 걱정하면서도 준비는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직 그래도 은퇴까지 남은 시간이 많다며 마치 남의 일처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아직 모르는 게 있습니다. 막상 은퇴가 임박해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손쓸 여력이 있을 때 일찌감치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먼저 은퇴한 상무님을 만나보니 더욱 더 공감이 가더라고요. 은퇴 후 만난 상무님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길래 걱정이 있으시냐고 물었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동안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너무나도 당연한 줄 알고 미리 은퇴 후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 너무나도 후회스럽고 하루하루가 막막하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에게 해주셨던 충고들을 바탕으로 저는 미리 은퇴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늦었다고 생각되더라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건 나만 그런 것은 아니니까 크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은퇴자들이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개인연금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지 못한 것. 은퇴 후 당장 아쉬운 건 그동안 몰랐던 월급의 소중함입니다. 매달 받던 월급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연금이 대신하게 되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하더라도 연금이 월급을 완벽하게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월급에 비해 연금이 턱없이 모자라기도 하고 월급이 사라지자마자 바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연금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놀라운 점은 퇴직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무려 55%가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에 대해 더 큰 아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갖췄을 텐데 당장 손에 쥔 것보다는 쥐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정년을 앞둔 예비 은퇴자들과 노후 이야기해보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선배님들이 많습니다. 일찌감치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더라면 더도 덜도 말고 매년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꾸준히 저축했더라면 소득 공백도 메우고 부족한 생활비에 보탤 수도 있을 텐데 하고 말이죠. 개인연금에 대한 아쉬움이 큰 것은 노령연금만 갖고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버겁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부부가 노후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최소 277만 원은 있어야 적정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이라 만약 서울에서 거주하는 부부가 은퇴 생활을 하려면 한 달에 340만 원이 있어야 적정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노령연금 수령액은 여기에 한참 못 미치죠. 올해 3월 기준으로 노령연금 수급자는 월 평균 62만 원의 연금을 받습니다.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더욱 금액은 낮아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돈이라고 생각되더라도 국민연금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신경 쓰지 못한 걸 후회하는 은퇴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너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면 상황은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요즘은 맞벌이가 대세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오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외벌이가 많았죠. 남편이 현역 때 혼자 벌면 은퇴하고 연금도 혼자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젊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안 내서 좋지만 나이 들어 노령연금을 못 받는 것이 아쉬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전업주부도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해서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경력 단절 기간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도 있죠. 바로 이것을 놓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외벌이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는 노령연금 맞벌이가 되는 겁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처럼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노후 생활비 마련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두 분이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고가자산과 우물자산을 구분해서 관리하라. 노후에 아무리 생활비를 아끼더라도 사람이 집에서 밥만 먹고 살 수는 없습니다. 외출도 해야 하고 외출을 하면 또 소비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막상 노후에 돈을 쓰려면 너무 아깝고 내 미래가 걱정되는 불안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노후재정 전문가는 필수 생활비와 자산을 축적해둔 고가자산을 구분하라고 조언합니다. 식비, 생활비, 문화비를 필수 생활비로 구분해서 땅이 마를 때 사용하는 우물재산처럼 쓰고 평상시에는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버티는 고가자산을 구분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용도에 맞게 둘을 구분해야 노후 생활비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한 곳에 모아놓으면 통장이 괜히 돈이 많은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나 소비가 관리 안 되기도 하고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은퇴를 하면 우리는 시간 부자가 됩니다.
시간이 너무나도 많아진 건 좋은데 시간을 보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더더욱 여러 취미에 관심을 갖기 마련인데 우물자산과 고가자산을 구분하면서 취미에 사용할 자금도 우물자산으로 미리 구분을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후 취미생활은 필수이지만 거기에 사용할 자금을 미리 구분해두고 준비하지 않으면 괜한 돈이 나가는 것 같아 선뜻 돈을 쓰지 못하고 무료한 나날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생기 있는 은퇴를 위해 고가자산과 우물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칠순거지가 되지 않기 위한 세 번째, 퇴직하고 할 일을 미리 준비해 둘 걸. 우리가 직장에서 은퇴하면 평생 일을 안 하고 살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를 넘게 사는 요즘 우리는 아직 젊고 충분히 일할 능력과 남들보다 잘할 자신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죠. 최소한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나와 은퇴 후 일자리를 찾으면 일자리가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재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직 중에 미리 준비를 시작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은퇴 후 걱정만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보다 현재 일자리를 지키고 싶어하고 또 퇴직 후에도 금방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나서 헐레벌떡 준비를 하는 거죠. 하지만 은퇴 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은퇴 전문가들은 퇴직자가 새 일자리를 찾기까지 평균 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같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퇴직자가 이 시간을 버텨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닐 때 일찌감치 퇴직 후 일자리를 준비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는 은퇴자가 많았습니다. 꼭 은퇴 후 재취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소일거리처럼 부업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할 때까지 긴 시간을 헌신했고 고생하셨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많이 남았고 소중한 시간들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면 막막하고 막연하겠지만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빛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